반갑습니다. 강성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이 있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도 부탁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상반기 기대주 종목들 100% 무료로 급등 타이밍 구독자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종목들까지 전부 다 무료로 정리를 드렸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제시를 해드린 자료집에서 이미 40%, 50% 급등이 이미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안 올라간 종목들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확인을 하는지 아시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2차 전지 현재 지금 우리 테슬라 쪽에서 굉장히 호재가 많이 지금 터져주게 되면서 26일 거래일에 지금 2차 전지의 폭등이 나와줬습니다. 뭐 이 폭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향후 지금 이 성장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포스코홀딩스 말고 다음 타자로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사 모으셔야 되는 종목들 선별을 했다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4분기 지금 이번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1월 지금 1월 구간에 있어서 판매량 같은 경우는 테슬라는 항상 낮았습니다. 1월에 역대 최대 판매량 지금 올해 2023년에 역대 최대 판매량을 달성을 했다라고 하는 거, 이 굉장히 의미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전기차 수요가 작년 4분기 때 급격하게 꺾여 있던 그런 상황에서 테슬라가 바로 이 부분을 바꿔줬다라고 하는 거겠죠. 현재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여기서 4분기 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기는 했지만 매출액이 또다시 지금 이제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와줬지만 마진율 같은 경우는 하락이 확실하게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전기차 업체 같은 경우는 당분간 수익성을 기대를 하면은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차 전지 업계가 지금 완성차 업체들과 올해 상반기에 배터리의 판가와 배터리 스펙들, 니켈을 몇 퍼센트를 함유를 할 것이냐, 하이니켈 몇 퍼센트를 할 것이냐 이런 스펙들 협의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테슬라 쪽에서 전기차 가격 하락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2차 전지 업계 같은 경우도 판가를 낮춰야 되고 그러면서 수익성을 하락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지금 우려들이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결국 미국을 따라서 원자재를 탈중국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가 특급 수혜를 받아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2차 전지입니다. 지금 4분기 때 또다시 역대급 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예상치를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였고요. 4분기 매출 30조를 돌파를 하게 되면서 전년 동기 177억 달러 대비해서 40% 가까이 성장을 했습니다.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는 재작년 4분기 2.52달러 대비해서 반 이상 줄어든 1.19달러로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수익성이 낮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고요. 일단은 전기차 수요 둔화가 진행이 되게 되면서 일단은 뭐 전 세계적으로 영업이익이 급락한 거는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은 지금 이 실적 시즌에서 계속적으로 좀 봐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매출이 올라갔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로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1월 주문 역사상 최다치를 지금 기록을 했다라는 것을 공개를 했습니다. 생산량보다 주문량이 2배 더 많고요. 그러면서 오늘 2차 전지 폭등이 나와줬습니다. 결국에 1월 달에 지금 기습 20% 폭탄 할인, 이게 지금 굉장히 효과가 많이 크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 1월 20% 할인 직전에 4분기 전기차 판매량이 급증했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현재 뉴스들이 나와주고 있었던 테슬라의 가격 할인이 반영이 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들 같은 경우는 전기차 수요가 둔화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한 5%에서 10% 정도밖에 할인을 안 했는데 4분기 때 전기차 판매량을 선방을 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때 더 큰 성장이 지금 테슬라 쪽에서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는 겨울은 항상 계절적인 비수기입니다. 주행 거리가 급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충전 속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30 분이면 충전을 하는 거는 2 시간, 3 시간을 해도 충전이 안 될 정도로 충전 속도가 겨울철에는 특히나 이번에 역대급 한파가 불어왔을 때 같은 경우는 충전이 아예 안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중국의 전기차 보조금 일몰 정책 점점 보조금을 줄이는 일몰 정책에 따라서 4분기 때 인제 올해부터 2023년부터 전기차 보조금 없다라고 못을 박아 놨는데 지금 사실은 뭐 이 내용이 스물스물 다시 또 떠오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업계에서 조금 "먹고 살기 힘들다. 풀어 달라. 다시 보조금 달라."라고 하고 있어 가지고 또 슬금슬금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기는 하는데 그런 불확실성을 차치하고 2023년 '전기차 보조금이 없구나. 그러니까 막판에 4분기 때 사고 싶은 사람들이 다 샀다.'는 말이죠. 쪼금이라도 전기차 보조금을 받고 지금 사려고. 그래서 보조금 일몰 정책에 따라서 4분기 때 전기차 겨울철임에도 막판 수요가 폭발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1분기 보조금 지급 중단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큰 우려가 진행이 됐습니다. 테슬라의 판매량이 급감을 하는 거는 당연한 수순이다라고 하는 굉장히 큰 우려가 나와줬고 그 때문에 12월 폭락장에서 전기차, 2차 전지 배터리 관련주들이 굉장히 급락이 많이 나왔었죠. 근데 이 1분기 보조금 중단에 대해서 테슬라 같은 경우 굉장히 큰 비판을 감수하고 20% 대폭 할인을 시켜버렸다. 그래서 이 지금 20% 대폭 할인이 뭐 한 2천만 원 정도 할인을 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뭐 한 2천만 원으로 볼 수는 있는데 미국에서는 3천만 원을 할인을 한 효과라고 하는 거죠. 2천만 원을 할인을 하니까 이게 미국의 IRA 전기차 보조금 지급 범위 안에 대상에 들어와서 추가적으로 1,000만 원 보조금까지 받게 되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큰 비판이었죠. 이게 지금 2천만 원, 3천만 원이 싸지다 보니까 테슬라의 전기차 중고차 가격이 2천만 원, 3천만 원 싸지는 효과가 지금 나와 버린 거죠. 한 달, 2달 안에 사 버린 그런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눈 뜨고 그냥 코 베였다. 3천만 원 날렸다. 이렇게 지금 돼 버린 거죠. 그래서 굉장히 큰 비판들을 지금 이제 나와 줬었는데 그러면서 여기서 인제 이 20% 할인을 하기는 했는데 이 효과가 없었으면 테슬라가 큰일 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효과가 굉장히 컸다라는 거, 효과가 매우 크게 되면서 1 월에 지금 현재 역대급 판매량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 일론 머스크가 컨퍼런스 콜에서 발표를 했다. 그래서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한 것을 테슬라 같은 경우는 치킨 게임으로써 누가 죽냐 그러니까 두 명이 자동차를 타고 가는 겁니다. 앞은 낭떠러지예요. 브레이크를 먼저 밟던가 무서워 가지고 핸들을 돌리면은 지는 겁니다. 이걸 인제 전기차에서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테슬라가 치킨 게임을 시작한 거예요. 가격 인하를 똑같이 해야 돼요. 그러면은 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 가격이 지금 이제 점점 인하폭이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점점 전기차 업체 같은 경우는 적자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결국에 적자 못 견디고 파산을 하게 되는 치킨 게임에서 지게 되는 업체들이 생길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겠죠. 지금 현재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자신들이 치킨 게임을 만들어내게 되면서 해당 지금 전기차 수요 둔화 정면 돌파를 시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기차 완성차 기업 중에서 최고 수준의 30% 마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르쉐라고 하던가 페라리 같은 이런 하이엔드 자동차에만 30% 마진율이 달성 가능한 고지였습니다. 일단은 4분기 때 테슬라 마진율이 빠지기는 빠졌습니다. 25.9%로 지난 5분기 본다라고 했을 때 최저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1분기 때는 가격 인하폭이 더 컸기 때문에 마진율 같은 경우도 하락이 더 커지겠죠. 테슬라는 지금 매출과 마진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진실의 순간에 직면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주가 관점에서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테슬라가 토요타, 폭스바겐보다 매출액이 한참 발끝에도 못 미치는데 지금 현재 주가가 시가총액이 그런 전 세계 완성차 기업들 중에 테슬라보다 높은 그런 이제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가장 비싼 그 주식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달성을 할 수가 있었던 거는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 관점으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10%를 넘기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근데 기술주, 애플 같은 이런 기술주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30% 40%가
넘는다라는 거죠. 결국에 이런 영업이익률이 기술주의 이런 고밸류를 만들어내게 되면서 주가 급등으로 인제 연결이 되는 건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러한 고마진을 달성을 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완성차 취급을 받은 게 아니라 기술주 취급을 받으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거든요. 일단 단기적으로 실물 경제에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마진을 선택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매출을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은 테슬라는 기술주 쪽보다는 완성차 업체와 일단 단기적으로는 한 발짝 가까워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주가 반등이 테슬라 쪽으로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때 기술주 취급을 받았었던 주가 폭등 랠리는 이 치킨 게임이 끝나기 전까지는 없다. 그래서 이 치킨 게임이 끝나고 몇몇 업체들 과점 랠리로 인제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서 여기서 인제 테슬라가 다시 한번 가격 경쟁, 가격 인상 그런 조치들을 펼쳐지게 되면서 수익성을 또 확보를 하고 다시 한번 여기서 애플처럼 구글처럼 이제 고밸류를 받을 수가 있게 된다라고 인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테슬라 가격 인하 진행을 한 이후에 1월 9일, 15일 중국 내에서 판매량 같은 경우는 12,654 대,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76% 증가를 했다. 어마무시한 지금 증가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 가격 인하 같은 경우는 3일 만에 3만 대를 팔렸다라는 관측 같은 경우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테슬라가 가격을 인하를 하다 보니까 중국 전기차 1세대 샤오펑 같은 경우도 10% 이상 가격 인하를 단행을 했고요. 사이리스, 아이온 같은 지금 이제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도 중국 쪽에서 가격 인하에 합류를 하게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적자 탈출을 못한 일부 전기차 업체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보조금도 지급이 되지를 않게 되면서 가격 인하까지 진행이 된다. 작년에 그렇게 좋은 상황 속에서도 규모의 경제를 달성을 하지 못하고 수익을 확보를 못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치킨 게임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매출이 줄어들게 되면서 수익성이 급감을 하게 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파산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전기차 치킨 게임은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서 1년 이상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쪽으로 납품이 들어가는 그런 이제 소재 업체들,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는 노났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치킨 게임 속에서 이 전기차를 사고 싶어하는 소비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구매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국내 2차 전지 업계 같은 경우는 완성차 업체들과 상반기 제품 스펙과 단가를 협의 중입니다. 원통형 할 거냐, 각형 할 거냐, 파우치 할 거냐, 아니면은 하이니켈 60 달 거냐, 80% 달 거냐, 90% 달 거냐, 이런 지금 이제 하이니켈 스펙들, 그리고 뭐 음극재, 흑연으로 인조 흑연 가냐, 천연 흑연 가냐, 아니면 실리콘 음극재 몇 퍼센트 섞을 거냐, 그럼 가격이 얼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완성차 업체들과 뭐 글로벌 완성차 업체겠죠.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2차 전지 업계가 지금 협의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는 원자재 가격 하락, 그리고 전기차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부분이 작년 4분기 때 확실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배터리 단가 인하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게 지금 배터리 사업이 캐파가 굉장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1% 2%만 인하를 한다라고 하면은 수익성이 굉장히 크게 역할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배터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전기차 판매량 지금 반등을 하고 있다. 1분기 때 지금 테슬라 쪽에서 반등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전기차 판매량 같은 경우는 성장성이 줄어들었을 뿐 상승을 하고 있는 거는 마찬가지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거 싸게 안 된다. 계속 지금 없어서 못 팔고 있는데 뭘 싸게 하냐. 그리고 하이니켈 양극재 적용을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차세대 양극재가 적용이 되게 되면서 더 비싸져야 된다. 오히려 지금 배터리 업체들 같은 경우는 단가 인상을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차 업체들이 굉장히 지금 곤란한 상황이죠. 특히나 미국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는 중국 배터리를 쓸 수가 없습니다. 사실 미국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시장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중국에서 제네럴 모터스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팔렸었는데 전기차 시장에 돌입하게 되면서 판매량이 급감했어요. 점유율이 거의 뭐 무의미한 수준으로서 지금 현재 미국의 완성차 업체들이 중국이라는 시장을 잃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미국의 완성차 업체들은 미국이라는 북미 시장에서의 판매량을 반드시 지금 올려야 되기 때문에 미국 완성차 업체들은 마땅한 대안이 없습니다. 중국 배터리를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K 배터리들의 높은 판가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현재 지금 리튬 가격 같은 경우 하락세로 전환이 됐죠. 최고가 지금 톤단 1억
격파를 했었습니다. 탄산리튬. 최근에 이 부분이 20% 이상 하락을 하게 되면서 8천만 원까지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중국 전기차 수요 둔화에 따라 가지고 중국 리튬 업체들 12월부터 해 가지고 공급 단가를 낮춰오고 재고를 계속 낮추기 위해서 계속 좀 노력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판가에 정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리튬은 양극재 원가의 60에서 70%를 차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리튬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2차 전지 업계에 대해서 판가 하락 우려 같은 경우는 있기는 있다라고 보시면 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테슬라가 시작한 이 전기차의 치킨 게임에 올해 분기 적자가 되는 완성차 업체들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지금 현재 이 업체들 같은 경우는 치킨 게임이 1년 이상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생존을 할 수가 없어요. 해당 업체들 같은 경우는 파산 가능성으로 굉장히 크게 나와주게 되겠고, 특히나 중국의 전기차 스타트업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망할 겁니다. 이번에 비아디가 테슬라가 가격 인하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가격을 인상을 했는데, 이 가격 인상을 얼마나 더 빠르게 뺄 거냐, 그러니까 가격을 다시 인하를 동참을 할 거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테슬라가 지금 이 전기차의 치킨 게임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이 우려가 되는 게 유럽 완성차 업체들, 미국 완성차 업체들,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심각하게는 진행이 되지는 않아도 수익성은 많이 떨어질 수는 있겠죠. 5% 수준까지. 근데 지금 유럽 완성차 업체들, 미국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는 원래 상태가 좀 메롱인 업체들이 있습니다, 은근. 근데 얘네들이 지금 현재 이번에 전기차 쪽에서 투자가 과하게 들어가고 그러면서 전기차 판매가 진행이 되는 상황에서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적자가 전환이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마 도산을 하게, 파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에 치킨 게임 이후에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는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 과점 시장이 형성이 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새로운 지금 이제 업체들이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치킨 게임이 1-2개월 안에 안 끝난다. 그래서 당분간 전기차의 수익성 같은 경우는 기대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전기차 관련주들, 완성차 업체들이 지금 고밸류를 받았었던 전기차의 수익성을 기대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해당 지금 이제 주가 같은 경우도 상승을 기대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지금 중국 배터리 업체와 우리나라 2차 전지 업계는 시장이 다릅니다. 중국 배터리 업체는 거의 뭐 80-90%가 중국 내수고요. 우리나라 업계 같은 경우는 유럽과 미국 위주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지금 유럽 연합 쪽에서 중국 2차 전지 배제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국내 2차 전지 업계가 중국에게 유럽 시장을 좀 내줄 수가 있겠다. 유럽 시장의 점유율을 뺏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데, 유럽 연합 쪽에서 지금 이거를 막아주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당장 지금 오늘 나와준 뉴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럽 연합 쪽이 계속 미국을 나쁘다 까다가 결국에 백기를 들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에 유럽 같은 경우는 미국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유럽 연합도 미국의 IRA 혜택을 받기 위해서 2차 전지 광물 분야에 한정된 FTA를 논의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의 IRA의 법안이 FTA를 맺어야 보조금을 준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은 이 중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줄이는 게 주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의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면서 인도네시아와 아르헨티나를 같이 이 첨단 공급망 쪽으로 합류를 시키려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 있어서 동남아 시장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겠죠. 인도네시아가 커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동남아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미국이 주도를 하는 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이쪽으로 한국과 일본을 참여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 첨단 제조업, 배터리 제조업들을 맡게 될 것이고요.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뭐 캐나다와 호주, 멕시코 이런 지금 이제 원자재를 생산을 가능한 그런 이제 나라들이 함께 이제 참여를 해주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한국과 일본 쪽으로 원자재를 탈중국 시켜주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런 이제 거대한 경제적인 밸류 체인에 있어서 중국을 배제를 하는 그런 이제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유럽이 결국에는 미국을 따라갈 수밖에 없겠고, 결국에 핵심 광물 FTA를 논의를 한다라는 소식이 오늘 나와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국내
국내 2차 전지 업계가 굉장히 뜨거워질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지금 같은 내용에 있어서 첨단 제조업에 있어서 반도체에서도 지금 테슬라가 벌이고 있는 치킨 게임을 그대로 진행이 됐었죠. 반도체가 리먼 사태 쪽 에서도 지금 이제 치킨 게임이 진행이 됐었고요. 지금 그때 당시 때 이제 1 차, 2차 치킨 게임이 진행이 됐었는데 이 이후에 일본 업체들 같은 경우 중국 업체들 같은 경우는 전멸을 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세 명의 지금 완전한 탑3 과점 시장으로 10 년째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 지금 전기차 치킨 게임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치킨 게임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지금 한 1-2년 정도 진행이 되는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생존을 한 업체들이 완성차 시장을 전부 다 잡아먹어 버릴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런 치킨 게임에서 소재 업체,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는 영향이 크지가 않다라는 분석이에요. 오히려 전기차 판매량 증가에 따라 가지고 매출 상승하고요. 그러면서 원자재 가격 하락에 의해서 오히려 수익성을 확보를 할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런 2차 전지 업체들이 굉장히 좋은 그런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원자재 가격이 비용의 70%씩을 차지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수익성을 영업이익률을 확보를 하지 못하는 게 굉장히 큰 흠이었습니다. 이 2차 전지라는 사업에. 근데 여기서 원자재 가격이 낮아지면은 낮아질수록 이 업체들의 밸류 같은 경우도 높아질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글로벌 점유율을 높여갈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요번에 한국무역보험공사 쪽에서 포스코홀딩스 쪽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아르헨티나 무에르토 리튬 염호 개발 프로젝트 5억 2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6,400억 금융 지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포스코홀딩스 쪽에서 같이 리튬 사업을 진행을 했었던 그런 사업자들이 같이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아르헨티나 현지 공장 건설하고요. 현지에다가 리튬 추출 설비들 이런 것들 지금 공정을 하는데 주요 협력사로서 함께 참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포스코 이 리튬 사업의 마지막 IRA 장벽을 넘을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포스코가 지금까지 리튬을 만약에 만든다라고 했을 때 어차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아르헨티나가 미국이랑 비FTA 국가다. 그래서 이거 지금 현재 큰 수혜를 못 받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이번에 지금 이 리튬 사업에 있어 가지고 아르헨티나를 미국이 첨단 공급망 쪽으로 합류시킨다라고 하는 소식들이 들려와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포스코 쪽에서 마지막 IRA 장벽을 넘는다. 지금 현재 포스코 입장에서는 굉장히 특급 수혜를 받고 있는다라고 보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아르헨티나 쪽에서 뭐 리튬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성이 더 커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다른 사업들 같은 경우도 함께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지금 중요한 부분은 앞서서 계속적으로 올라갔었던 양극재 성장성 대비를 해서 기타 소재의 성장성이 지금 더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극재가 있다라고 하면은 양극 활물질이라고 하던가 아니면 여기서 뭐 음극, 전해질, 분리막 이런 지금 굉장히 많은 기타 소재들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양극재 위주로 지속적으로 거대한 공급 계약들이 맺어 와졌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전기차 산업이 성숙화가 진행이 되게 되면서 이 양극재 외에 음극재나 전해액, 분리막, 동바 이런 기타 소재들이 수조 원대 장기 공급 계약이 임박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해액 기준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글로벌 리튬 배터리 전해액 수요도 지금 현재 2030년 기준으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10배 규모로서 이 사업 자체도 굉장히 커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 이 전액 안에 리튬이 굉장히 중요한 부산물로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리튬 그런 이제 수혜들 같은 경우도 같이 받아줄 수가 있겠다.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러는 과정에 있어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수혜를 많이 받아줄 수가 있겠죠. 리튬 신사업 가치에 대해서 확실한 저점을 형성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철강 사업에 대한 부분은 업황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등락이 심한데 리튬이라는 신사업 모멘텀이 확실한 저점을 올려주는 효과를 했다라고 하는 거겠죠. 1분기부터 지금 철강 정상 생산 시작되고요. 그러면서 철강이 그냥 생산을 하는 게 아니라 업황이 호조가 진행이 되게 되면서 철강 단가, 판가를 지금 올릴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아르헨티나 염호 IRA 최대수의 부각을 받고 있고요. 글로벌 철강 기업들 중에서 신성장 동력 가장 돋보이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도 좋지만 다른 종목들 기타 소재 쪽으로도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다른 종목들 살펴보신다라고 했을 때 첨보 전액 캐파 지금 지속적으로 상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차 전지 전액 만들고요. 반도체나 아니면 디스플레이 쪽에서 전자 소재 제조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지금 중국 전액 업체 얘네들이 이제 12월 달 연말 재고 조정 진행을 하게 되면서 출하량이 감소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실적이 살짝 안 좋아졌었는데 컨센서스 하회했었죠. 지금 중국 춘절 이후에 그러니까 춘절에서 굉장히 이제 소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전기차도 엄청나게 많이 팔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춘절 이후로 고객사들의 이런 가동률들이 대폭적으로 회복이 되겠죠. 그러면서 양극재처럼 전에 첨가제 같은 경우도 장기 공급 계약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 지금 현재 양극재 기업들 같은 경우도 폭등을 했었던 게 SK라고 하던가 포스코 쪽이 제네럴 모터스 쪽하고 맺은 그런 양극재 계약들이 생각을 했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였어요. 10조짜리, 20조짜리 계약이 터지다 보니까 야 이거 지금 2차 전지 양극재 사업이 생각보다 어마무시하게 크구나 이러면서 폭등을 시작했거든요. 이런 기타 소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 해당 내용들에 있어서 시장 성장성은 기타 소재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과정에 있어서 중요하게 좀 자리를 잡고 있는 게 이런 대규모 공급 계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공급 계약이 임박하고 있다라는 소식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고요. 두 번째 나인테크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라미네이팅 지금 이제 스태킹 장비 핵심 장비로서 지금 납품을 하고 있고요. 나인테크가 지금 자회사 탈로스라고 있습니다. 얘가 이제 방산 배터리 사업 이걸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확실한 입시를 다져왔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 쪽과 어뢰 2차 전지 사업 수중 폭탄이죠. 어뢰 2차 전지 사업을 수주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방산 배터리 매출이 대폭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이후로 그다음에 이제 민간 사업으로서도 드론이나 스마트 모빌리티 기술 협약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민간 분야 매출 확대까지도 진행이 되게 된다. 그래서 장비와 배터리 두 가지의 지금 모멘텀을 함께 가지고 있는 나인테크도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한솔 로지스틱스입니다. 종합 물류 기업이죠. 지금 현재 2차 전지 물류 쪽으로 경쟁력이 독보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년 재작년 대비해서 2차 전지 쪽에서 나오는 물류 매출이 2배씩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법인, 헝가리 법인, 여기다 이제 폴란드 법인 같은 경우도 계속 추가 설립을 하죠. 이게 다 2차 전지 사업,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2차 전지 사업을 하고 있는 지금 현재 현지에다가 같이 지금 추가 설립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차 전지 물류 글로벌 확장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창사 이래 최대 실적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2달 동안 순매수가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상반기 지금 기대주 종목들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자료집에서 찍어드린 종목들 핵심 별표 쳐드린 종목들 지금 40% 50%씩 급등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직 안 올라간 종목이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이거 100% 무료예요. 우리 급등 타이밍 구독자분들에게 100% 무료니까 관련된 지금 투자 포인트들과 종목들까지 전부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거 확인을 꼭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확인을 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구글 플레이 있습니다. 여기 구글 플레이 이렇게 생긴 거 여기 이제 들어가셔서 검색창에다가 급등 타이밍 치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설치하시는 것도 무료고요. 안쪽에서 어떤 버튼을 누르셔도 100% 무료입니다. 이거 어플 설치하시면 여러분들이 아이디 가입만 하시면 되거든요. 가입도 당연히 무료겠죠. 이 가입하실 때 제가 번호 안 누르셔도 가입이 되실 수가 있도록 설정을 해놨어요. 이거 주식 광고 전화 오는 거 아니냐, 문자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우려를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일절 없다.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이 급등 타이밍 구독자분들에게 상한가 예상 종목들 그리고 100% 무료 자료집들 나눠드리기 위해서 강승주 대표가 지금 만들어 오는 어플 장소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어플 들어오시게 되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여기 이제 추천주 게시판 있고요. 증권투데이에서는 장전 10분 전에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당일 급등 예상되는 종목들 정리해서 추려가지고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테마 차트 분석 게시판 세 번째 이거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자료집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위쪽에 상반기 기대주 별표 치고 있죠? 여기 누르시고요. 아래쪽에 이 부분 내려보시면은
이 부분 누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무료로 받아가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투자자 여러분들 나가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이 좋아요 버튼, 따봉 버튼 하나가 급등 타이밍에 정말 큰 도움 받는다. 엄지척 버튼, 요거 돈 드는 거 아니니까요. 급등 타이밍 수고했다라는 의미로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아직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은 급등 타이밍의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의 강순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